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일본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대통령은 누가 있을까요? 그 역사를 살펴보려면 해방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으로 한국은 광복을 맞았습니다. 일본에는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한 윤전기가 도래하죠. 일본은 이때부터 이미 독도에 관한 야욕을 드러냅니다. 일본은 1947년 일본 본토에 인접한 소도서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리앙쿠르함은 한국식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제작된 지도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완벽히 영털입니다. 역사상 모든 자료를 찾아봐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견된 자료조차 마찬가지죠. 자료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일본은 역사적 고증 대신 로비를 선택합니다. 이 책자를 들고 미 국무부와 도쿄 주둔 연합군 최고사령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필사적인 로비를 벌이죠.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일본이 1952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누락시키는 데 성공했죠. 물론 조약에 독도 언급이 없더라도 독도가 일본 땅이 될 수는 없겠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9월에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평화조약입니다. 48개국이 참가 서명하여 1952년 4월에 발표되었죠. 이 조약으로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였습니다. 독도 영유권에 관한 우리의 요구가 좌절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인근 해양 주권에 관한 선언을 합니다. 즉 독도를 한국 수역으로 공식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일본은 곧바로 반박합니다.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그 섬은 무조건 일본 영토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의 도발을 해군을 동원해 저지시킵니다. 이후 독도 문제는 잠시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1965년 한일협정 때 독도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한일 양국은 영유권 주장을 꺾지 않으며 강하게 대립합니다. 결국 독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대신 이런 조항을 넣으며 마무리합니다.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대신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한국의 영토인데 점거라니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 협정으로 인해 독도 문제는 30년 동안 거론되지 않습니다. 독도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1998년 9월 맺어진 한일 협정에서도 유엔의 해양법 협약이 바뀌면서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연안 200해리가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설정되었는데 두 나라의 해역은 200해리가 안 됩니다. 결국 양국은 공동 수역을 결정했는데 공교롭게도 독도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결정이 알려지며 언론들은 굴욕 외교라는 기사를 쏟아냈고 한국 사회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의 결정적 요구를 수용한 건 분명합니다. 기점을 독도로 잡았으면 되었을 걸 울릉도로 잡으면서 독도가 공동수역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이유였다고 주장하죠. 독도를 공동수역에 넣는 대신 동해에 황금어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양국의 관계가 확연히 달라진 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대 가장 강력한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우선 독도에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의 입주를 허용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인들을 관광을 권장하기 시작했죠. 2005년 3월부터 독도에 민간인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일 역사학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강경 노선이 독도 분쟁을 야기시켰다는 엉터리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역사학자라는 호칭을 붙여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역사적 전후관계마저 다 틀렸기 때문입니다. 극우 성향의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독도 도발을 강행한 건 이미 2004년입니다. 그는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투척합니다. 이후 2005년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005년 2월 일본 시마네현에 의해서 다케시마의 날이 조례로 정해진다.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죠.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도발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중학교 학습 지도서에 독도 관련 거짓 내용을 넣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4년에 이르자 교과서에도 이런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 25일 결정적인 한 방을 알립니다. 독도에 관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담화문은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문을 담당했던 비서관이 직접 밝힌 것이죠. 본인이 작성한 원고를 대통령이 다 갈아엎었다고 합니다. 이는 형식을 벗어나 문제를 전달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담화문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담화문은 시작부터 강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진 역사의 땅입니다. 대통령에 따르면 독도가 일본에게 병탄된 시기는 러일전쟁 때입니다. 일본은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독도를 강제 편입했습니다. 또한 러일전쟁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 전쟁이죠. 따라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주 파렴치하죠.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 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범죄의 역사를 옹호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은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에게 또는 완전한 주권 회복의 결정적 상징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계속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양국의 우호관계는 절대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가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해 해저지명 문제는 배타적 경제 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죠.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은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대놓고 꺼내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잡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독도 문제는 조용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독도는 우리에게 있어 단순히 조그만 섬이 아닙니다. 독도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 혼입을 상징하는 문제죠. 또한 앞으로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의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일본과는 독도를 둘러싸고 전쟁 위기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개입하며 극적으로 사태가 마무리되었죠.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 국가적인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일본의 추가적인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강력하게 독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다툼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